전세로 시작한 서연 vs 월세로 시작한 지우차 한 잔 놓고 천천히 들어보게. 오늘 이야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였던 두 여자의 이야기일세. 한 사람은 서연, 다른 한 사람은 지우. 둘은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어. 그리고 신기하게도 29살 같은 해에 결혼했지. 두 부부의 소득도 비슷했어. 결혼 당시 아내들은 각각 3천만 원을 모았고 남편들은 1억 원씩 모았네. 그러니까 두 부부 모두 자기 돈 1억 3천만 원으로 출발한 거야. 그런데 신혼집을 구하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갈렸지. 서연이는 2억짜리 전셋집을 골랐어. 자기 돈 1억 3천만 원에 7천만 원을 대출받았지. 그리고 2억을 전부 전세 보증금으로 넣었어. 서연이는 마음이 편했네. 그래도 월세는 안 나가잖아. 친구 지우에게도 말했어. 나는 월세 싫어. 매달 돈이 없어지는 느낌이잖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하지만 지우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 지우 부부는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80만 원짜리 작은 집을 구했어. 서연이가 놀러 와서 집을 둘러보더니 물었지. 너 진짜 여기서 살 거야? 응. 월세 80만 원씩 내면서. 지우가 웃었어. 응. 서연이가 말했어. 나는 월세가 너무 아깝던데. 지우가 대답했지. 나도 아까워. 그런데 나는 내 돈 8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묶어버리는 것도 아까워. 지우 부부는 자기 돈 1억 3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만 보증금으로 사용했어. 그리고 남은 8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 중개형 ISA 계좌를 만들고 그 안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사기 시작했어. 그리고 둘 다 계속 맞벌이를 했네.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월세를 빼고 남는 돈을 꾸준히 투자했어. ETF가 올라도 사고 떨어져도 샀지. 지우가 생각한 건 단순했어. 지금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10년 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3년이 지나자 두 친구의 삶은 여전히 비슷해 보였어. 서연이는 좋은 전셋집에 살았고 지우는 작은 월세집에 살았지.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어. 너 아직도 월세야? 응. 언제 집 살 거야? 지우가 웃었어. 좋은 기회가 오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지. 나는 월세가 너무 아깝더라. 지우도 웃었어. 나도 그래. 하지만 지우는 매달 월세를 내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자산을 만들고 있었어. 5년이 지난 어느 날 지우가 작지만 괜찮은 아파트 하나를 발견했어. 지우가 남편에게 말했지. 우리 이거 사볼까? 남편이 물었어. 우리가 들어가서 살려고? 아니, 그럼? 전세를 놓는 거야. 남편이 깜짝 놀랐어. 집을 사놓고 우리는. 지우가 웃었지. 계속 월세. 결국 지우 부부는 그 집을 샀어. 전세 세입자를 받았고 본인들은 계속 월세집에서 살았지.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선택이었어. 집을 샀는데 월세를 사는 부부. 하지만 지우에게는 이유가 있었어. 당장 넓고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괜찮은 자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조금 불편하게 살면서 계속 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야. 6년째 시간이 지나 아이도 생겼어. 두 부부 모두 육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지. 지우도 힘들었어. 투자한 S&P 500이 크게 떨어지는 날도 있었거든. 어느 날 계좌를 보던 지우가 남편에게 말했어. 우리 그냥 팔까? 남편이 물었지. 왜? 많이 떨어졌잖아. 남편이 웃었어. 우리 평생 S&P 500 모으기로 했잖아. 지우는 한참 계좌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다음 달에도 투자했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맞벌이로 번 돈에서 남는 돈을 계속 자산으로 바꿨어. 반면 서연이도 정말 열심히 살았어. 월급을 받으면 대출을 갚았고 생활비도 아끼면서 저축했지. 하지만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돈을 더 마련해야 했거든.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도 점점 늘어났고 대출도 갚아야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살 집을 구하느라 힘들었어. 어느 날 서연이가 지우에게 전화했네. 지우야. 응. 나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안 모이는 것 같지?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어.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 우리 둘 다 열심히 살았잖아. 그냥 돈이 가는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 결혼 10년 29살이었던 두 친구는 어느새 39살이 됐어. 어느 날 지우가 남편에게 말했지. 여보, 응, 우리 이제 들어갈까? 남편이 웃었어. 어디? 지우가 대답했지. 우리 집.
10년 전 지우는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80만 원짜리 집에서 시작했어. 남은 8천만 원을 투자했고 맞벌이를 하면서 계속 돈을 모았지. 그리고 몇 년 뒤 전세를 낀 아파트를 하나 샀어. 하지만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 계속 월세를 살았지. 그리고 10년이 지나자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야. 심지어 집값도 5억이 올라 있었어. 두 친구가 다시 만났네. 고등학교 동창회 날 서연이와 지우가 마주 앉았어. 서연이가 물었어. 너 이제 집 들어갔다며? 응. 돈이 좀 모자라서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들어갔어. 좋겠다. 지우가 웃었어. 너도 좋은 집 살잖아.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 나는 그냥 열심히만 산 것 같아. 잠시 후 서연이가 물었지. 지우야. 응.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지우가 고개를 저었어. 아니, 나도 몰랐어.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자산을 하나씩 만들었어. 처음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는 매달 조금씩, 그리고 집 하나, 그렇게 10년을 한 거야. 서연이가 조용히 물었어. 월세 낸 건 안 아까워? 지우가 웃었어. 아깝지. 그런데 그 월세를 내는 대신 우리가 자산을 만들 수 있었다면 나는 괜찮아. 자네, 여기서 중요한 건 월세가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닐세. 전세가 나쁘다는 이야기도 아니야. 서연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을 했어.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니까. 지우가 잘한 것도 월세 자체가 아니야. 월세를 선택한 대신 남은 돈을 계속 자산으로 바꿨다는 것. 8천만 원을 투자하고 맞벌이를 하면서 계속 모으고 시장이 떨어져도 버티고 결국 전세를 낀 집까지 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집을 샀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지. 자산과 거주를 분리한 거야. 내가 사는 집과 내가 가진 자산이 꼭 같은 집일 필요는 없었던 거지. 10년이 지나자 지우에게는 선택권이 생겼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도 되고 다른 곳에 살아도 되고 또 다른 자산을 만들 수도 있어. 이게 자산의 힘일세. 돈이 많다는 건 비싼 걸 살 수 있다는 뜻만은 아니야. 싫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힘. 그게 진짜 자산이 주는 자유일세. 그러니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지금 내 돈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돈은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29살의 지우에게 특별히 많은 돈이 있었던 건 아니야. 그저 처음 가진 돈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선택을 10년 동안 반복했네. 작은 선택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쌓이면 10년 뒤에는 인생의 선택지가 달라질 수도 있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진짜 재테크의 시작일세. 천천히 가도 좋네. 다만 기억하게. 오늘 자네가 가진 돈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가 10년 뒤 자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세.